상악동 거상술을 했으니까 무조건 붓고 아프고 멍든다? 좀 부작용의 강도가 세게 일어나는 안녕하세요. 연세일치과 원장 임플란트 요정 현준입니다. 혹시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여기 위쪽에 뼈가 없어서 뼈를 이식해야 합니다. 혹은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뼈 이식을 해야 합니다.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?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뼈를 이식한다고? 너무 위험한 수술 아닌가? 너무 아프면 어떡하지? 다양하게 고민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제가 상악동 수술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시면 더 이상 상악동 수술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. 우리 얼굴 뼈의 구조를 보면 비강 옆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. 상악동이라고 하고요. 또 상악동 안쪽에는 상악동 안 벽에 얇게 상악동 막이 붙어 있어요. 여기서 위턱뼈를 뚫어서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린 후에 그 아래에 충분한 뼈 이식 재료를 넣어줘서 뼈를 재건하는 수술을 상악동 이식술이라고 말합니다.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이유는 이 상악동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면 상악동 때문에 잇몸뼈가 상대적으로 얇아지게 돼요. 근데 굉장히 얇아질 경우에는 종이 한 장의 두께보다 더 얇은 환자들도 계세요. 이렇다면 한 1cm 정도 되는 위턱에 심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 임플란트를 받아내줄 뼈의 두께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의 뼈를 증강을 해줘야 되겠죠? 그래서 우리가 하는 치료 방법이 상악동 뼈 이식술입니다. 상악동 거상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치조정 접근법과 측방 접근법인데요. 먼저 치조정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면 환자의 남아있는 치조골량이 좀 돼야 돼요. 얼마냐? 4에서 5mm 정도 되면 안전하다고 논문에 보고되고 있습니다. 이 치아 쪽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드릴링 홀을 내고요. 그 임플란트 식립 구멍을 통해서 수직으로 아래에서 위로 뼈를 넣어주는 방법이에요. 치조정 접근법의 장점은 절개 자체가 측방 접근법에 비해서는 훨씬 적고 이 덕분에 수술이 끝난 다음에 통증이나 붓기가 적다는 점입니다. 측방 접근법은요, 두개골의 측면에서 잇몸을 좀 넓게 젖힌 뒤에 상악동에 접근하는 방식이에요. 치조골이 많이 부족하거나 수술 범위가 넓은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. 특히 상악동 거상 및 뼈 이식량이 많은 경우 이 측방 접근법을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치조정 접근법에 비해서 시간도 빨리 걸리고 뼈 이식도 정확하게 되는 편입니다. 그렇지는 않습니다. 물론 뼈의 이식량이 적고 추가적인 뼈 이식을 위한 창을 내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환자의 편안함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 통증과 부기가 적다는 것이 결정적인 장점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편해하세요. 하지만 이 블라인드 서저리라고 해서 치조정 접근법은 상악동 막이 찢어졌는지 찢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감각만으로 하는 거예요. 뼈 이식량이 좀 많이 필요할 때는 뼈를 많이 넣다가 상악동 막이 찢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. 상악동 막 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염증을 제거하면서 청소를 해주면서 상악동 뼈 이식술을 해야 염증 없이 잘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. 어느 한 수술법이 더 낫다가 아니라 환자분들의 뼈의 상태와 상악동 내부의 염증의 유무 그리고 상악동 막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이 상악동 거상술이 실은 치과 뼈 이식 하다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서는 좀 부작용의 강도가 세게 일어나는 수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 부작용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. 첫째, 이 천공입니다.
천공은 상악동 막을 안전하게 들어 올리다가 상악동 막이 뚫리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. 둘째는 상악동 염입니다. 임플란트가 염증에 이환이 되고 감염이 되어서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. 마지막은 이식한 뼈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서 사라져 버려서 고리식재가 소실될 수도 있죠. 수술 후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약 4주 정도는 상악동 수술 후 주의사항 꼭 지켜주셔야 돼요. 자,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별표 5개 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먼저 코를 킁킁거리거나 또는 코를 팽팽 푸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. 상악동 뼈 이식술을 해놓은 뼈 이식제가 흩어지거나 상악동 막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찢어질 수 있어요. 빨대를 사용해서 액체를 쭉쭉 빨아먹는 것도 금지입니다. 음압이 형성되어서 상악동 내에 좋지 않은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재채기가 나올 때에는 이걸 참게 되면 오히려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입을 벌린 상태로 해주세요.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?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에치! 이렇게 코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입으로 압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빼주시면 훨씬 더 상악동을 보호하면서 재채기를 할 수 있어요. 압력이 심하게 가해지거나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, 그리고 놀이기구 타기나 갑자기 비행기 타기 등도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. 혹시라도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 이식한 뼈 이식 그 자리가 터지거나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경우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주의해 주세요. 그리고 모든 수술에 있어서 금기시되는 게 음주랑 흡연이잖아요. 이 중에 진짜 안 좋은 건 흡연이에요. 흡연 중에 이 연초를 가지고 담배를 빨아들이면 이 담배 연기가 상악동을 싹 들어가게 돼요. 그때 만일에 상악동막이 조금 찢어진 부분이 있다면 니코틴, 타르 등의 물질들이 상악동 뼈 이식 재료를 감염시키고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흡연은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욱신욱신, 열감, 뜨끈뜨끈 이런 이상 증세 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우리 몸의 뼈 부분에는요 신경이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통증을 피부나 잇몸 살에 비해서는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뼈에 구멍을 뚫어도 뼈 자체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, 즉 잇몸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다면 잇몸에 절개량이 많으면, 즉 수술 중에 잇몸을 많이 째면 통증을 많이 느끼고 붓기도 상대적으로 커지겠죠? 따라서 상악동 거상술을 했으니까 무조건 붓고 아프고 멍든다?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 구멍을 뚫은 위치, 또 구멍의 사이즈, 그리고 잇몸을 절개하는 양과 뼈 이식 양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다 달라요. 심지어는 절개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환자분 살성이 피가 별로 나지 않아서 붓거나 멍드는 양이 정말 적은 환자분들도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플 거라고 예상하시고 겁을 잔뜩 먹은 채로 오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상악동 거상술은요 비교적 높은 난이도의 수술인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러한 고난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러한 노하우에다가 뼈 이식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동종골이나 이종골, 그리고 자가골 등의 필요한 위치에 딱 맞는 고리식재를 쓸 줄 알고 또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원장님, 전문의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뼈 이식재 그리고 뼈 이식 방법을 제안을 드릴 거예요. 이걸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시술할 병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베스트 초이스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. 상악동 뼈 이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.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